그렇다면 센터필드 오프닝을 여는 첫 코너부터 먼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겨레부터 이제 조선일보까지 진보부터 보수신문까지 한꺼번에 모두 톱파서 오늘 어떤 이슈에 진보보수가 집중했는지 보는 진보보수 좌우 읽기 코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네. 진보는 윤석열 파면, 그러니까 계엄 이슈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좀 요약을 많이 했고, 보수는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이재명 대표를 검증해야 할 시간이다. 네네. 이걸 보수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진보적인 경향신문부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체포 지시 6번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윤석열 파면 증거 쌓인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총 6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는데 뒤의 5회 그러니까 총 6회의 6번의 통화 모두가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찰청장이 듣기에도 그랬다는 것인데 네.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조서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윤석열 측은 헌재 심판정에서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약간 저열하다고나 할까? 이거에 반박을 하거나 예. 자기가 사과를 하지 못하면 양종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되게 당황스럽네요. 아마 이제 고 기자님이 경향신문하고 되게 견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진보적인가 보네요. 예, 이 판단을 하면 경향신문이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이 들통나고 반박이 불가능하니 아예 판을 깨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빨리 내란 수계를 파면해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예. 왜 의원 끌어내는 게 내란 그리고 탄핵 혐의에서 핵심 포인트인지 그 이유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윤석열 정권은 행정부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입법부인데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대한민국을 이루는 이 기본 정부 기관인데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입법부의 권한, 입법부를 해산시키라는 얘기인데 이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 입법부라고 하는 건 행정부와 똑같은 수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도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인데 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결국 국가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된 이유는 결국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정권이라고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 수호 의지인데 만약에 입법부를 정말 해산시키려고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랑 똑같이 헌법적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활동 못하게 야, 쟤 잡아, 쟤 끌어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제 변호인들이 네. 뭔가 되게 많이 좀 생각을 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이 낮에는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외치면서 밤에는 차기 대선 준비한다. 맞아. 예. 모여가지고 다 대선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지금 뭔가 판을 뒤집어서 막 탄핵을 하기보단 탄핵을 반대하기보다는 모든 정치권이 지금 그냥 차기 권력이 누구냐? 네, 그것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맞는, 그 변호인들도 그에 맞는 뭔가 차기 대선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생각도 좀 내고 해야 적어도 다음 대선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라도 던질 텐데 지금 그냥 무조건 나 탄핵 안 될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변호인단과 네. 사실상 지금 피고라고 볼 수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상황을 되게
좀 좁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자가 국민의힘이 돼서 자신이 사면받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 네네.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겨레 신문은 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그 인신 공격 이거를 되게 지적을 크게 했어요. 예, 예. 극우 보수가 가짜뉴스 퍼뜨린다는 건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겨레에서는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공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있다. DC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의 고교동창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긴 했습니다. DC에? 예, DC에서. 그런데 이제 나경원 그리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와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DC에 올라왔을 때 이거 낚이는 국민의힘 의원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낚여서 이게 진짜인 것 마냥 이렇게 유포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뭐 무슨 웹자국까지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황당한 사람들. 그런데 이 게시물과 댓글 캡처 사진이 처음부터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이 국민의힘이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한겨레는 이런 헌재를 흔드는 것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보적인 한겨레 신문에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인신 공격하고 있는 보수들의 가짜 뉴스를 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도지 가자니 뭔 소리야 야동 행배 맞는데 조작은 니네가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거 다 조작된 사진이라니까요. 이게 딱 봤을 때 처음에 조작 티가 나서 낚일 사람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맨날 규제하자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본인들이 퍼뜨리는 이 모습에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이 생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갑자기 막 퍼다 나르는 게 네. 왜 이렇게 급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확인을 하고 퍼다 네. 나르지. 그 당직 당에서 나갔다는 건 당은 네. 이런 것들을 그래도 2번, 3번은 그 판단을 하고 거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이게 웹작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되게 급하고 컨펌이 잘 안 된 게 나간 거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언론 지형에서 어떻게든 민주당한테 이 언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가족 상가집에 갔다는 가짜뉴스도 국민의힘이 퍼뜨렸잖아요. 네네.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말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퍼뜨리는 게 굉장히 조금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로스 체킹이 되게 중요한 정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뭔가 빨리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이 조급함이 네.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좀 실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영배 대행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과도 했어요. 네네. 황당하니까. 왜냐면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본인이 장례식장에 안 갔고 뭐 야동에 댓글 안 달았는데 달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는 했는데 이미 퍼지니까 우리 댓글에도 그게 가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려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을 굉장히 좀 비판하는 이런 글을 썼어요. 안 그래도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 때문에 숨었나 했더니 요새 명태균 게이트 이슈가 다시 스멀스멀 네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슈인지 중도 한국일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에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예.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 명태균 씨 측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2월 조국 수사를 하는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인사청탁이네요. 예.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계엄 당일과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선되면 내주만 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다. 근데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사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되게 산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맞아요. 사실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하루하루 언급이 중요하지. 그렇죠. 사실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는 2위, 3위로 밀려나 있던 상태인데 네. 그래서 한국일보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확인하는 정도의 사설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랑 계엄 당일날 통화했다라는 거 보면서도 놀란 게 그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통화할 일이 뭐가 있지?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중요한 게 그냥 통화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는데 이 네. 계엄을 앞두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했다는데 뭐 통화인지 연락인지는 네네. 명확하지 않으니까 연락을 했는데 이게 설마 이날만 했을까? 아, 평소에도 국정원장과 소통했을 것이다. 예, 평소에도 계속 국정원장과 소통을 했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국정을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이끄는 걸 뭐라고 합니까? 농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비선실세의 농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건 사실 지금 이번 탄핵 심판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불거지게 되면 이것 또한 그 우리 최순실 건과 같이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엄중한 사례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검찰 쪽에서 정보를 그래도 계속 이제 보고를 해주고 흘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수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그래도 한 1년간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좀 지켜보면서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안 그래도 이첩했잖아요. 네네. 명태균 관련 사안을.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좀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창원지검에 놓고 어떻게든 사건을 안 키우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까지 오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죽은 권력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일보 얘기에서 이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조국 수사를 했다는 검사가 김땡땡 검사인데 네, 실제로는 공천에서 탈락했죠. 탈락했죠. 네. 근데 이분이 이번에 김영선 의원 의창구 네. 창원 의창구에 좀 꽂아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네. 이제 그 검사가 그 김영선 의원이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구한테? 이철규 의원한테. 이제 들었다. 그러면서 좀 김영선 말고 이 사람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판국에 명태균 씨는 되게 선거판을 잘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판국에 국민의힘 100명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많이 잡아봐야 110명 정도 당선된다. 명태균 씨가 생각해보면 똑똑한 포인트는 있어요. 똑똑하죠. 네.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 제가 의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그 과반 이상의 대승을 한다고 하더라. 네. 꼭 좀 공천을 해달라라고, 공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정권 아래서 그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간신이었나. 간신. 예. 이 정권을 제대로 수호하고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 지난 총선 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200석은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뉴스에서 언론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네. 180석까지 가능하다, 200석까지 가능하다 뉴스 계속 나왔는데 그걸 뉴스만 켜도 좀 위험하구나 정도는 느껴야 되는데 아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생각한 게 여사랑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 정권을 제대로 국정을 운영시킬 생각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해볼 생각이 전혀 없는 간신들만의 정권이었다. 아니 어차피 부정선거로 믿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져도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멘탈이라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왜냐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그 토대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빈님, 조한님, 김기현님, 정기리님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조한님, 굉장히 읽기 어려운 댓글도 하나 달아주셨고요. 김기현님은 살아남고 싶으면 파면이니 아니니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남 짓밟을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레비토끼님 오늘 주제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30조의 세금 펑크가 일어났습니다. 30조 세금 펑크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도 감세하자, 민주당도 감세하자 나오니까 민주당 우클릭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모두가 감세하면 도대체 이 나라 누가 운영하는 건지 요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수적인 신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오늘 이재명 대표를 일괄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비판도 맞는데 이제 반도체법 불발에 대해서 그냥 국회가 한심하다. 네.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낯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내 탓 공방.
그러니까 한심한 다 국회 모습이다. 네. 예, 그 양당이 다 내 탓만 하는 이 상황이 되게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위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사실 다시 물러섰단 말이에요. 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거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몽리 부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합의가 안 된다라면서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당연히 말바꾸기란 비판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 그렇죠. 예, 반도체 특별법 자초 위기를 이재명의 조기 대선용 거짓말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주 52시간이 저희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지켜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에서 고위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예외로 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네. 그랬는데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당 외에서도 큰 비판이 나오니까 그건 빼겠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은 주 4일제를 목표로 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주 52시간 예외 꺼냈으면 그거 그러니까요. 지켜라. 네, 반도체 특별법 지켜라. 그거 아니면 우리 합의 못 해준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예외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 법 진전이 안 됩니다. 작은 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보기에는 아니 이재명 대표도 말했다가 말 바꾸기 해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힘 탓만 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스탠스가 어쨌든 간에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반도체 특별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주도하고 있던 그 반도체 그 시장이 사실 중국이나 외국에 밀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만 해도 SK 하이닉스한테 엄청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죠.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반도체라는 걸 특산물로 뭐 사실상 특산물로 뭔가 그렇죠. 내세우려고 하면 이천의 특산물이라고 하죠. 예. 쌀과 반도체 도자기. 쌀과 반도체. 근데 이걸 특산물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여야 공방 때문에 지금이 시급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급한 상황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그냥 정쟁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중앙일보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 산업 자체가 무너질 것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의견은 52시간제 예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랑 이제 저의 개인적 사견이랑은 예외로 이재명 대표가 52시간 예외를 할 거면 예외를 하고 만약 52시간제를 지킬 거면 지킨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게 마치 52시간제 예외를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놓고 말을 바꿔버리니까 협상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말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현정 뉴스쇼에서 논란이 됐지만 박성민 평론가가 이제 이재명을 북한에 비유하기도 했죠. 왜냐면 그렇죠. 말이 계속 바뀌니까. 예. 말이 계속 바뀌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 협상 상대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받기 좀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필드 라이브 지금 6시 진행하고 있고요.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됩니다. 더블탭 누르면 따봉이 뿅뿅 나오는 신기한 기능이 있으니까 더블탭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왕님 몇 달 전부터 모자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모자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 듣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주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자를 파면시켜야 되는 거죠. 네, 해리포터 모자처럼 주목받고 있는 저의 모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스탠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반도체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요. 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또 무산될 상황이다. 이거 중앙일보랑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게 여야 공방 탓이 아니라 민주당 탓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남 탓을 한다. 삼성의 경쟁자인 TSMC의 연구개발팀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896, 8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아니 그걸 하고 싶다는 건가 조선일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쓴 논설위원이 그 시간 일했으면 좋겠네요. 이재명 대표는 연일 성장과 경제중심 정당을 강조한다.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인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경제정당인가.
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 6일 일하자는 주장을 썼네요. 와, 아주, 보수도 이런 보수가 없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기침이 나오네. 아니 제가 이게 반도체 특별법 사실 중앙일보랑 조선일보 반도체를 왜 이렇게 얘기하나 싶은데 네.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그 내부자들이란 영화 아시죠? 네. 언론사에 거기는 미래자동차라고 나오는데 뭐 그게 현대자동차의 그렇죠. 뭐 카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제일 유명한 회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 S모와 H모. 그렇죠. 여기서 언론사에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요. 언론사를 유지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S모 기업, 우리 제일 큰 기업 있잖아요. 거기는 신년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면에 광고를 짓습니다. 갤럭시 광고가 일면에 예. 쫙쫙 들어가죠. 쫙 깔립니다. 그 말은 모든 언론사의 어쨌든 가장 큰 대주주고 가장 큰 광고주인데 그 반도체가 사실 이 반도체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삼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이윤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반도체에 좀 예민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SK 그 반도체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삼성의 반도체를 일부 부분에서 이기고 있다. 그리고 뭐 그 어디죠? 엔비디아랑 또 거래를 네. 뛰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뭐 제 지인 얘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연구직을 하는 지인이 한 명 있어요. 신기하네요. 엘리트죠. 네. 뭐 저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오. 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친 이유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밤낮 일을 했고 네. 그리고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연구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대 근무가 힘들다. 내가 개발하던 분야, 우리가 한 3, 4명이 개발하던 분야는 이 3, 4명이 해야지 그 근로시간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을 때 이 개발이 사실 불가능하다. 사실 연구직들이 그렇죠. 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미 알고리즘이 짜여 있는 거니까 그 말은 빨리 하려면 내가 더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면 자기는 연구직으로서 우리가 퇴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5명 정도가 한 팀이었는데 네. 3명이 암에 걸렸다. 그리고 본인도 그 3명 중에 한 명이 본인인데 뭐 작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네. 쉬긴 했지만 이게 되게 가혹한 것도 맞는데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또 사람을 연구직은 갈아놓는 게 맞고 본인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 성장을 위해서 인간을 갈아놓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기업 살리려고 하면 나를 갈아넣어야 되냐는 이 자괴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연구직인데 나도 결정 못하겠고 회사는 무조건 나보고 더 일하라고 할 텐데 이거 정치권이 좀 기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 OECD에서 상당히 긴 나라인데 아직도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거죠. 이 개발, 왜 자꾸 우린 기술 개발이 이렇게 미쳐 있는가. 네. 그리고 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기술은, 지금 우리의 기업은 왜 사람을 갈아 넣어야만 하는 경쟁력을 갖고만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 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 수장들, 그 C레벨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훌륭해졌습니다라는 기사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오버타임 일해가지고 잘 됐다라는 기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갑자기 잘 될 때는 경영자들이 잘해서 잘 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안 되니까 노동자가 일을 적게 한다. 52시간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가들 위주의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어로 된 어떤 복잡한 아이디 분이 좌파 새끼들이냐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있고요. 익숙한 아이디 신정현 님이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